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축하 중 상태에서 물체 변형에 대한 후크의 법칙 응용 첫 번째 상대 변이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우리는 이제 이런 하나의 부재의 변형량을 이제 다음에 이 A2분의 PL이라는 공식으로 이제 유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이 이제 어떤 세 개의 물체가 이렇게 서로 결합이 되어져 있고, 이때 이제 이 AB 부재에 P 하중 P를 이제 작용을 해서 이 AB 부재를 이제 아래쪽으로 잡아당기게 되면,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 양쪽의 이제 부재도 이 결합이 되어진 부분에 의해서 이제 변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실제 우리가 이 AB 부재의 그 변형량을 알려고 하면 원래 이쪽이 고정이 되어야 이제 변형량을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이쪽도 이제 같이 우리가 변형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변이라는 개념을 사용을 해서 이제 각각의 어떤 한쪽 부분에 대한 상대 변이를 사용을 해서 이 AB 부재의 그 전체 변형량을 이제 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변이란 우리가 변형량하고 헷갈리면 안 되고, 이제 변이란 말 그대로 어떤 위치의 변화를 나타낸 것을 이제 변이라고 하게 되고, 따라서 이제 A점이 이제 이 델타 A만큼 이동을 해서 이쪽 A로 이제 이동이 되어졌고, 마찬가지로 B점도 이제 변이가 델타 B만큼 이동을 해서 이제 변형 후에는 이쪽 B로 이동을 했다고 했을 때, 이때 이제 상대 변이라는 것은 결국 이 두 개의 관계에 의해서 이제 변형량을 알아보겠다는 의미가 되겠고, 따라서 이제 상대 변이는 이제 델타 B per A라고 하는데, 이것의 의미는 이제 A에 대한 B의 그 상대 변이를 이제 델타 A per B라고 하게 되고, 또한 이것의 의미는 결국 델타 B에서 델타 A를 뺀 값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이제 동력학이나 일반 물리에서 우리가 상대 속도를 다루었을 때와 이제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때 이제 또한 델타 B 마이너스 델타 A는 이제 A2분의 PL이 되게 되는데, 이 값이 이제 전체 이 AB의 그 변형량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때 이제 A는 이 AB 부재의 그 크로스 섹셔널 에어리어가 되겠습니다. 즉 이제 AB 부재의 그 단면적을 사용을 하고, 이제 나머지는 어차피 L도 이제 이 AB 부재의 L을 사용을 해서 이제 이러한 상대 변이에 의해서 이제 AB 부재의 전체 변형량을 이제 구하는 것이 이제 후크의 법칙을 응용한 첫 번째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리지드 바가 이 두 개의 링크에 결합이 되어져 있고, 이때 이제 바 BDE에 30kN의 하중을 작용을 했을 때, 이때 이제 각각의 이 바에 있는 B점, D점, E점이 이제 얼마만큼 아래 위로 이동을 했는지를 이제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AB 링크는 이제 알루미늄으로 되어진 링크가 되겠고, 이제 탄성 계수의 값은 70GPa, 그리고 단면적의 값은 이제 500제곱밀리미터로 이제 문제에서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 CD 링크는 그 강철로 되어져 있고 이제 탄성 계수는 200GPa 그리고 단면적의 크기는 이제 600제곱밀리미터로 주어져 있고 먼저 이 리지드 바이 그 BDE에 대한 우리가 자유물체도를 이제 도시를 해보면 일단 이 부분만 따로 떼서 이제 힘들을 표시를 해보면 일단 이쪽에 30kN 이 작용을 하면 우리가 이제 반력으로 이쪽이 이제 결합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수직한 방향에 FAB와 FCD가 이제 이쪽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일단 이렇게 도시를 한 다음에 이제 방향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우리가 평형 방정식을 풀면 이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제 각각의 힘은 우리가 모멘트 평형을 사용을 해서 먼저 그 시그마 MB에 대한 모멘트 평형에 의해서 이쪽을 기준으로 해서 FCD 그 시계 반시계 방향이니까 플러스 FCD 곱하기 0.2 그리고 마이너스 30kN 곱하기 0.6을 하면 0.6은 이제 0이라는 평형 방정식에 의해서 FCD는 이제 플러스 90kN이 나오게 되고 따라서 이제 이 링크에 그 작용하는 그 부재력은 이제 90kN의 인장력이 작용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제 T점을 이제 회전 지점으로 해서 모멘트 평형에 의해서 이제 FAB를 구해보면 이제 마이너스 60kN이 산출이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압축력이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방향은 이제 반대로 이제 도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이제 부재에 작용하는 부재력을 우리가 산출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각각의 부재별로 이제 후크의 법칙을 사용을 해서 이제 변형량을 구해보면 먼저 AB 부재에는 우리가 그 압축력인 60kN의 압축력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힘은 다음과 같이 도시를 할 수 있고 이때 이제 계산을 할 때도 이제 압축력은 그 마이너스로 그 여러분들이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델타 B는 A2분의 PL이라는 공식에 의해서 이제 각각의 값들을 여러분들이 대입을 할 때는 이제 단위 환산을 하는 것에만 유의를 해서 이제 그 길이 단위를 뭐 밀리미터로만 하든지 미터로만 하든지 하중 같은 경우도 이제 가능하면 뉴턴 단위로 환산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각각의 값들을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그 압축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 부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다음과 같이 마이너스 514 곱하기 10의 6제곱미터가 나오게 되고 이제 이 값의 의미는 우리가 앞서 이제 B점의 그 이제 B점이 이제 이동한 그 변이를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5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B점은 이제 음수가 나왔으므로 이제 위쪽 방향으로 그 이동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링크의 부재의 길이가 이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B점이 이제 위로 이동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동일한 방법으로 이제 CD 부재에 대한 그 변형량 델타 D를 구해보면 이제 300 곱하기 10의 6제곱미터가 나오게 되고 이때는 플러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 그 링크는 길이가 늘어났기 때문에 D점은 이제 아래 방향으로 이동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그 B점의 이동과 D점의 이동은 구했지만 이제 이 점에 대한 것은 이 두 개의 관계에 의해서 이제 다음에 이러한 그 직선을 그어서, 즉 이제 BDE 부재는 이제 그 강체로 우리가 가정을 했기 때문에 변형을 하지 않으므로, 따라서 이제 B점이 올라가고 D점이 이만큼 내려왔다라고 하면 그 관계식에 의해서 이 점이 이제 이만큼 델타 E만큼 내려가게 될 것이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어떤 재료역학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일반적인 이제 수학 문제로 바뀌게 되고, 따라서 이제 이러한 삼각형의 닮음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델타 E를 산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풀이대로 해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제 닮음을 이용해서 푸는 것이 가장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고, 풀이대로 하면 일단 이쪽 길이 대 이쪽 길이의 B는 이제 이쪽 길이 대 이쪽 길이의 B와 같다라는 관계식에 의해서 일단 B 프라임은 0.514, 즉 우리가 앞서 산출한 델타 B가 되게 될 것이고, 이쪽 길이는 이제 델타 D가 들어가게 되고, 또한 BH는 이제 이 전체 길이가 이제 200mm로 주어졌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이 H점까지의 그 길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이쪽 부분을 X라고 하면 이쪽 부분의 길이는 200-Xm가 되게 될 것이고, 따라서 그 관계식을 대입을 해서 X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식을 풀면 그 X는 73.7mm가 산출이 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쪽 길이 값을 우리가 산출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이제 이 길이 대 이 길이로 해서 이제 이러한 비례식을 여러분들이 세워서 이제 델타 E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제 델타 E는 이제 1.928mm가 나오게 되고, 당연히 이제 이 기하학적 형상에 의해서 이 점은 아래로 1.928mm가 그 아래 방향으로 이제 이동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이제 다음과 같은 이러한 볼트와 그리고 중간에 이제 알루미늄으로 된 막대가, 즉 이제 로드가 하나 삽입이 되어져 있고, 이제 양쪽으로는 이제 볼트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이때 이제 A와 B는 이제 리지드 캐스팅, 즉 이제 변형을 하지 않는 물체라고 했을 때, 이때 이제 자세히 보시면 이제 이 볼트 부분에는 이제 너트가 체결이 되어져 있고, 이때 이제 D와 H 부분에 너트를 이제 동시에 쪼아서 이제 이쪽 리지드 캐스팅이 이쪽 방향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때 이제 너트를 조이게 되면 이제 이쪽 부분의 나사산이 이제 계속 길어져야 너트가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CD 볼트와 GH 볼트에는 이러한 인장력이 작용을 하게 될 것이고, EF 로드에는 이제 이쪽은 이제 고정이 되어져 있다라고 보고, 이제 이쪽이 이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 이제 이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압축력이 작용을 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이제 로드 EF의 수직 응력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후크의 법칙에 의해서 이제 각각의 이 볼트와 로드의 변형량을 이제 먼저 산출을 해보면,
일단 그 볼트 CD와 GH의 그 디포메이션은 어차피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에 대한 것만 구하면, 일단 CD에 대한 것으로 해서 이제 구해보면, 이제 델타 B는 그 이 볼트의 단면적, 그리고 탄성계수, 그리고 이 볼트에 작용하는 PB 곱하기 이제 볼트의 길이로 해서 산출을 하면 되겠고, 이때 플러스 기호를 한 것은 인장력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볼트는 늘어난다라고 보고, 이제 플러스 기호를 붙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각각의 그 수치들은 이제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데, 일단 PB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다음과 같이 그 각각의 값들을 대입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제 플러스 1.405 곱하기 10의 6제곱 PB로 델타 B를 우리가 산출을 할 수 있고, 동일한 방법으로 이 로드에 대한 그 디포메이션은 변형량 그 델타 R은 일단 압축력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 마이너스 기호가 붙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해 보면 이제 마이너스 0.6406 곱하기 10의 6제곱 PR로 이제 변형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그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기 전에, 일단 이제 이 볼트의 지금 그 피치가 0.1인치로 주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싱글 스레디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즉 우리가 그 볼트의 그 리드 길이는 이제 NO 피치라는 공식에 의해서 일단 싱글 스레디드이기 때문에 출수의 값 n은 1이 되게 되므로, 결국 이 나가는 길이 값은, 볼트를 쪼아서 나가는 길이 값은 결국 피치와 같게 되고, 따라서 이제 한 바퀴 돌렸을 때 이제 0.1인치를 이동을 하는데, 그 문제에서는 지금 원 쿼터 오브 턴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4분의 1바퀴를 돌렸으므로 이제 0.1 곱하기 4분의 1인치만큼 이제 그 너트가 이제 이동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그 B에 대한 D의 그 상대 변이를 이제 구해보면, 이제 델타 D per B는 이제 최종적으로 그 이 너트가 이동한 거리가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4분의 1 곱하기 0.1인치를 하면 0.025인치가 나오게 되고, 또한 이제 델타 D per B는 결국 델타 D 마이너스 델타 B가 되게 되는데, 델타 D가 이제 이 볼트에 대한 전체 그 변형량 델타 B가 되게 될 것이고, 이제 이쪽 B는 이쪽 B의 변이는 이제 델타 R이 되게 되므로 이제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이 되게 되고, 따라서 우리가 델타 B와 델타 R은 우리가 앞서 그 산출한 공식에 의해서 산출한 값을 대입을 해보면 이제 다음과 같이 되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우리가 첫 번째 방정식을 구했고, 이제 상대 변이에 의해서 구했고, 이제 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이제 또 하나의 방정식이 필요한데, 이제 그 방정식은 우리가 이러한 리지드 캐스팅에 그 작용하는 그 힘에 대한 그 프리바디 다이아그램을 통해서 이제 그 x축 방향의 그 힘의 합은 0이라는 평형 방정식에 의해서, 일단 이쪽 방향의 PR 마이너스 이제 이 PB는 평형 상태이면 0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PR은 이 PB라는 관계식을 얻었고, 따라서 이제 이 두 개의 방정식에 의해서 이제 PB와 PR을 여러분들이 산출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따라서 이제 그 PR 자리에 이 PB를 대입을 해서 PB를 구해보면 이제 9.307 킬로파운드로 산출이 되게 되고,
PR은 이제 18.61 킬로파운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하중을 우리가 구했기 때문에 이제 수직 응력은 A분의 P라는 공식에 의해서 일단 그 문제에서 이제 이 로드 EF에 대한 지름이 이제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값을 대입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그 로드에 대한 그 수직 응력 시그마 R은 이제 10.53 KSI로 이제 산출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 KSI는 이제 10의 세제곱 그 PSI라고 그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